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산자 물가 하락세가 1년 반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1년 전에 견주어 0.5%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2년 10월 0.5% 하락한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 지원 혐의로 기존보다 한 단계 수위가 높은 문책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김 행장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도 이와 관련된 혐의로 주의적 경고 상당에 처하게 됩니다. 농협생명의 고객정보 35만 건이 외주업체 직원에게 유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농협생명 경영실태 평가에서 개인정보 35만 건이 외주업체 직원의 개인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농협생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간 보고하지 않다가 금융당국의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텐의 강동석입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공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됐고 또 옐런 의장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발언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가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0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한 이후 현재는 20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닷새 만에 상승 시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에 반해서 조금 더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7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6일 연속 상승, 다시 한번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상클럽에서 여러분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무료 문자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가 바닥 팁을 전해드릴 텐데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선상클럽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 한 번에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선업종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 핵심 키워드로 꼽아오셨죠? 예. 일단 조선업종이 사실은 작년 연말 기준, 그러니까 연말이 아니라 네. 작년에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지수가 상승할 때 네. 상당히 이제 시장의 각광을 좀 받았던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요번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이제 뭐냐면 결국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동안 가장 그래도 조선업종에서 좋다고 했던 해양 플랜트 쪽의 부분이 상당히 이제 수주량이나 이런 거는 좀 많았는데,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익성 악화가 상당히 좀 우려로 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금 조선업종의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최소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와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상당히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조선업종의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종이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데 왜 해양 플랜트 수익성 우려가 나오고 있나요? 예. 사실 이제 해양 플랜트 쪽은 조선업에 대한 굉장한 기회를 제공하는 쪽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지금 상선 부분들이 워낙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쪽으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뭐 LNG선이니 뭐 아니면 해양 플랜트니 이런 쪽에 대한 수주 규모를 좀 그동안 상당히 늘렸던 것이 네.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량은 많았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술력의 부족, 그리고 건조 경험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가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면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결국은 지금 이제 해양 플랜트 쪽에 이제 투입됐던 인력들이 상당히 이제 숙련공들이 아닌 비숙련공들이 좀 들어가면서 일정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건설 쪽은 일정이 늦어지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실적들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여기에다가 또 무리수를 둬가지고 또 빨리 어떤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을 비싼 인건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건비 부담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지금 그 상황들이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본다면 향후에는 이쪽에 해양 플랜트 쪽의 그 경험, 건조 경험이 나중에는 그 상당한 그 조선 쪽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당장에 이런 부분들은 그 실적이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보고 뭐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어차피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1분기에 끝나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는 게 지금 현재 그 조선 3사가 가지고 있는 해양 플랜트 수주 잔고가 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됨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밸류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결국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조선업 전반적으로 좀 어떤 턴하는 시점은 좀 언제를 잡아야 될 거냐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3분기 정도로 잡아야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네. 이제 그 근거는 상선 쪽이나 드릴십, 그러니까 비교적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이쪽에 대한 수주가 급격하게 올라오는 시기가 이때인데, 이때가 아마 주가를 재평가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월까지는 상선 부분의 수주 전망이, 수주가 상당히 높았던 건 사실인데요. 지금부터 약 5월까지는 수주 공백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선업황의 주가를 견인할 만한 다른 별다른 모멘텀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부담 요소고요. 아마 2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러시아의 LNG선하고 육상 모듈 쪽, 이쪽에 좀 발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북미 쪽의 LNG선은 이제 3분기에 발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선업황에 대한 어떤 주가의 재평가 작업은 3분기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의 수준은 비교적 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폭이 급격하게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 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최근 조선업종 빅3 업체들 살펴보면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의 흐름도 좋지가 않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대우조선 해양을 빼고는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들 빅3 한번 업체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순서대로 뭐 현대중공업, 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순으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분기 실적 예상치 대비 상당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예상치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해양 플랜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해양 플랜트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인건비 상승하고 발전 플랜트 쪽에 대한 수익성 둔화 이것이 지금 현대중공업의 주가에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뭐 차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지금 차트 흐름들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는 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는 상태, 뭐 지루한 박스권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재평가하는 시점은 아마도 러시아의 육상 플랜트 수주가 나타나는 시점, 이 시점 정도를 갖고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재평가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저점이라고 좀 매수로 관점에서 좀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 분위기에서 오히려 이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장려권에 따라서 지수의 반등과 맞물려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비중 축소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상당 기간 동안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도 이제 조선 3사의 그 차트의 모양이 지금 거의 비슷한데요. 조선 3사 지금 삼성중공업 역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올라갔던 거는 작년 연말에 작년 6월 달부터 이제 올해 작년 한 10월 중순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뭐냐면 연초에 집중되는 수주 물량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때 올라갔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막상 이제 삼성중공업 역시도
드릴십의 최강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현대중공업이 2011년도부터 드릴십 시장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릴십에 대한 수주 단가 인하 압력 때문에 결국 실적의 악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호주와 나이지리아에서 FPSO 요쪽에 대한 수익성이 둔화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이제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역시 삼성중공업 역시도,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반등밖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시 삼성중공업 역시도 상당한 기간 조정이 진행될 걸로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3사 중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그래도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어떤 그 부담스러운 요소들, 그러니까 실적 둔화 요소에 대한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설치권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조선 3사 기준으로는 여건이 그래도 가장 낮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을 잠깐 보시면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이제 횡보를 하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가는 그런 폭인데,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폭이 이 정도가 나왔었죠.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견조하다는 것이 결국 1분기 실적치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부실 요소가 됐던 해양 플랜트 쪽의 설치권이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할 수 있는 악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거꾸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찾기에는 또 이쪽 역시도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분명히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3사들 역시 전반적인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 여부에 대한 흐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빅3 한번 살펴봤고요. 유럽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중국 쪽도 분위기가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종이 살아날 만한 호재가 반영될 시기가 언제쯤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분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분기도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이제 진행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네. 앞부분에서 대전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런 수익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수주량이 절대적으로 올라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거의 다 이제 오픈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상선 부분에 대한 올해 수주 잔고가 늘어났던 것은 해운업황의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수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배에 대한 연비 측면에서 그래도 오래된 배보다는 새 배를 만들면서 연비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주를 양을 늘렸던 부분이라면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은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나 북미 쪽의 어떤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배의 발주량이 늘어나는 거, 이런 것이 좀 확인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어떤 수익성 악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 축적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된다면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선주에 대한 주가의 평가는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스권 매매 대응 가능할 것 같고요. 강하게 반등 나올 시에 비중 축소 쪽, 그러면서 우리는 매매 타이밍을 저쪽 하반기 쪽으로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반등 시에는 비중 좀 축소하고 새로 신규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3분기 이후가 어떨까, 이렇게 시점까지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 조선업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일상의 중에서 특징적인 이슈들을 좀 봐서 좀 상세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멘트고요. 오늘은 어떠한 내용 가져왔냐면 지난 3월 달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지금 상황에서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의류 방직업체들의 초강세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최근에 보면 지금 동일 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5만원대 2월 달에 5만원 가격 부근에서요, 현재 지금 78,000원, 78,000원대니까 50%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방림, 그리고 신원, 그리고 일신 방직까지 계속해서 총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이 방직주 하면 참 오래되고 이러한 기업에 미래가 있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죠. 최근에 미래가 있더라.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모두 다 망했던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서 발로를 뚫었느냐, 바로 이제 외국으로 진출했다. 이머징 마켓이라는, 즉 신흥 아시아국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재성장의 도약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생 같은 기업도 어떻습니까? 지난번 이러한 저퍼주, 그리고 사양산업의 혁명을 이끌어오고 있는 종목은 한샘인데, 그로부터 이들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의류 방직업체들이 좀 굉장히 실적 좋았던 기업들이 몇 개 정도만 스타트를 끊었었거든요, 지난달에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굉장히 좀 다른 동종업계 내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 확산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이 의류 방직 업종들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잘 대응을 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과거에 이러한 종목들이 전부 다 자산적인 측면만 굉장히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시면은요, 이 일신방직이나 특히 동일방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출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매출액이 그냥 거의 수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작년까지는요, 매출은 계속 증가되었는데 이익은 좀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이익이 좀 떨어지는. 왜냐하면 신흥 아시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경제 상황을 보여주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영업이익과 그리고 당기순이익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증가됐다는 것은 파이를 굉장히 크게 늘려놨다는 거거든요. 파이가 이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이익이 나중에 증가될 수 있는 폭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성장주들, 우리가 말하는 초성장, 코스닥, IT 기업들, 이런 업종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의 성장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방직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비성장, 정통 제조업으로서 가치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초성장의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만 나오느냐? 이 부분은 아니죠. IT나 기타 이제 굉장히 이 최근의 흐름들을 많이 쫓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요,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실적이 급격히 좋아졌다가 급격히 안 좋아졌다가, 매출액도 증가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줄어든다든가. 그런데 최근에 방직업체들의 매출을 보면 그냥 거의 이런 수직의 어떤 방향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요. 그럼 IT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떤 리스크가 뭐냐면 고퍼다, 이거죠. 이익 대비 주가가 너무 비싸다. 성장성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전반적인 주가 대비 자산적 개념이 너무 약해요. 즉 뭐냐면 회사가 자산은 별로 없고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거든요. 근데요, 이 방직 업종들은 어떨까요?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당연 탑이죠. 당연 우리 시장에서 탑이다. 자산적인 측면 엄청나게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거는 성장을 못해서 그냥 저퍼로만 분류가 되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이제는 고퍼로 달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성을 바탕으로 그 위에 뭐를 만들었다? 수익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주가는요, 거의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요, 전체 글로벌에서 지금 구글의 주가 하락
때문에 초성장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아직도 어떠냐면 아직도 이거는 더 성장할 자리가 많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사야 된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 닷컴 1999년의 닷컴 버블과 거의 뭐 유사한 패턴 아니냐. 바이오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달려가는데 한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다시 달려가기보다는 일정 부분 논란이 잠재워질 때까지는 이 가격과 실적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이럴 때 이런 리스크가 부각될 때마다 어느 쪽 측면으로 가냐면 자산적 측면으로 많이 가게 돼 있죠. 시선은 자산적 측면으로 간다. 안정성 위주,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간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해드리지만 이러한 기업들의 특징은 안정성 위에 수익성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요. 추세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즉 뭐냐면 턴어라운드가 되었다. 이익이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 하면 다시 그 다음 분기에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적어도 한 2년 6개월 정도까지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때는 주가가 어떤 파동이 나오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슈퍼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슈퍼 사이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통상 주가가 10배 정도를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랠리를 보이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직업종 중에서도요. 몇몇 종목은 이미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고 이 슈퍼 사이클은 적어도 내년 말, 내후년까지는 계속해서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산업에 큰 영향이 없고 그리고 신흥아시아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지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안정화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주가의 아주 향후 상승폭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조정시마다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의 현재 실적은요. 아직까지도 주가 측면으로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거 분명히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조정시마다 매수한 이후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반짝하고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딱 잡은 순간부터는요. 매 분기 실적만 보는 거예요. 매 분기 실적을 봐가지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꺾이지 않고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요.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실적이 꺾일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계속 들고 감으로써 아주 시간이 곧 뭐가 되냐면 돈이 되는 머니 네버 슬립의 전형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이를 확인하면서 주가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의 추이를 확인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의 단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가 시가총액 다 1조 다 미만이고요. 1,000억, 2,000억 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소형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될 때는요. 여러분들이 매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에서 일정 부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종목의 비중이 많이 실어서는 안 되겠죠. 한 10에서 20% 정도 가지고 이 주식을 사가지고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장롱 속에 던져두자. 장롱 속에 던져두면 나중에 이제 이사를 간다든가 장롱을 열어보면 거기서 이제 아파트가 한 채씩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투자는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가치 위의 성장주 이런 종목들도 반드시 일정 부분 편입하는 투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아직도 있다. 확산이 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첫 번째가요. 한세시럽 같은 종목입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강한 상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해서 실적은 굉장히 지금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도 평가를 좀 덜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평양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물산 같은 종목도 아직은 이 종목의 어떤 그 주가의 상승폭이 아직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퍼 0.75에 퍼 14.49에 현재 PBR이 0.75. 동종업계 내에서도 아직은 저평가 상황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FNF라든지 그리고 SG 충남방적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볼 만한 이런 방적업체의 자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슈와에는요, 의류 방직업체의 초강세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후 2시에 여러분들 특징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적은 무료 문자 통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멘토가 친절한 바닥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무료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참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두 분의 바닥 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은 현금을 쥐고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대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200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을 해서 조금 오늘 가나보다 싶었는데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 방향성이 굉장히 지금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급에 맞춰서 해답이 지금 마땅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비중 자체가 현금 비중을 최근에 계속 늘리자 말씀을 드리고, 오후 방송에서도 제가 비중을 확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40%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이게 지금 2000포인트에서 연기금도 지금 매수 제동을 겁니다. 해외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국내보단 해외가 오히려 나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2000포인트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의 판단이 맞다면. 그러면 당분간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횡보를 주다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옐런 의장이 현재 정책 기조 유지하겠다, 금리 유지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뉴욕 시장 좋았지만 국내 시장은 잠깐 좋다가 지금 다 도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해결이 안 나와주고 있고 모멘텀이 있지만, 알면서 좋은 거 알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모릅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하고, 또 5월 대공황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현금 보유한다고 문제 됩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일주일 넘게 입에서 뱉는 소리 현금입니다. 현금 보유 좀 늘려주시고 좀 더 지켜볼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은 계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어떤 부분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올리자니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또 내리자니 자기들이 올린 게 아깝고, 그래서 애매한 상태라는 거죠. 어차피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의 습성 자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따져서 본다면 외국인이 시장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연말에는 2050 이상의 큰 포인트를 갈 건데, 거기에서 중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을 어떤 관점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무조건 사야 되고요. 대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휩쓸 구간을 한 번 더 거치고 가면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그 위기를 감수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을 여기에서 올릴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간다는 것을 좀 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십니까? 지금 시장이요, 종목군별로 상당한 천차만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주는 꾸준히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은 우리가 좀 더 시청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멘토링을 좀 더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다 조금은 기다려보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무료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방금 들었다시피 두 분의 바닥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지금 보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SOL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의 첫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괜찮다 하시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 실적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SOL 좀 길게 본다면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라고요? 네, 충분합니다.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21선 돌파할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던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올려놓은 이후에 지금 타고 가는데요. 최근에 유가 흐름 자체 WTI 같은 경우가 $100 부근 계속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바닥은 확인했다. 정책 구간인 겁니다.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분명히 나올 겁니다. 언제 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민감주 가고 나서 정유주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 경기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급하진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갑자기 막 주가가 급등하는 걸 노리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한 종목이고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듯이 다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여유 가지시고 최소한 지금 시점부터 연말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좀 매수하실 때 천천히, 이것도 삼성 SDI랑 마찬가지로 월급에서 얼마 적금 넣는 식으로 하셔서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지금 시점 괜찮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SOL 1분기 실적 예상이 어떻습니까? SOL 같은 경우 1분기에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 우리가 항상 강조를 조금 드리는데, 정제 마진 자체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기름값이 올라야지만 정제 마진이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 봤을 때 실적적인 분위기 또다시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아셔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 자체 지지부진한 것은 바닥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뽑아낼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 뽑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시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SOL이나 이런 정유주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기저효과가 맞는지 확인하자라는 심리라는 거죠. 어차피 4월달까지 기다렸으면 좀 더 실적 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좋지만 실적을 확인하면 더더욱 좋은 게 바로 이 정유주, 그 중에서도 SOL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바닥에서 지금 바닥 1, 2, 3번 시그널이 순차적으로 꾸준히 나타났었고요. 그러면 여기가 1차적으로 무조건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평선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밑으로 이탈이 되는 시점 자체를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한 번 더 어느 정도의 휩쓸 구간을 거치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거기에 실적까지 확인하면 더 좋다. 그래서 O 의견 드렸습니다. 네, 두 분 다 SOL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실적도 확인해보고 천천히 매수해보자는 말씀해 주시네요. 두 분의 말씀, 의견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나노신 소재 매수해도 될까요? 6226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조금씩 매수해보자 하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신고가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나노 신소재 너무 비중이 많이 아니라 지금 조금 매수해볼만 하다고요? 네, 괜찮은 종목이면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상당히 주가 흐름을 보자면 수급적인 부분은 크게 안 들어오지만 현재 구간 자체가 항상 현재 21,000원부터 해서 한 22,000원 구간대 자체가 좀 고점 인식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뚫으려는 시도를 몇 번째 하다가 못 뚫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번엔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 라인 인식에 대한 부분 포인트로 잡자면 요런 1차 바닥 포인트고요. 2차 바닥 포인트 잡아보자면 또 요런 포인트가 좀 잡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 횡보를 하더라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요런 그림을 보여주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번 분할 매수해보는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나노 신소재 신고가 갈 것 같이는 기대감도 있던데요. 네, 제 전문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 밀었는데요. 민 것도 좀 있었고, 항상 지금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제가 19,000원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상로 한방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꾸준한 상승 자체를 갈 때마다 우리가 비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신고가까지 간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까지 간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시고요.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에 대한 인식도 알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이 산화물 LCD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안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을 뽑으면 샤프라는 기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노신 소재. 지금 이번에도 갤럭시 S5가 나오면서 보급형 모델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에 아몰레드 버전은 못 씁니다. 아몰레드는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LCD는 화질이 안 좋다. 그래서 나오는 게 산화물 LCD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한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이 맥점이었다, 그죠? 맥점이었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또 키포인트인데요. 돌파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앞서 있던 이 물량이 들어왔던 부분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량을 좀 더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고, 그러면 한 번에 돌파를 했을 때는 크게 분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 지금 뭐 19,000원 사든 20,000원에 사든 아니면 21,000원에 사든 시간이 문제지, 그리고 하단에 손절해서 무조건 19,000원대입니다. 대신 그 가격대만 인식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리 없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서울반도체 매수해도 될까요? 3832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엇갈리네요. 김선일 멘토님은 모으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지금 쉬어갈 때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네요. 김선일 멘토님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뭐 조정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갈 종목. 지금 현재 구간, 무슨 구간인가요? 121선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42,000원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정말로 심리적인 저항선 투매가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 구간은 조금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의 수급은 정말 꽝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도를 통해서 8일입니다. 8일. 어제까지 해서 8일째 양매도를 보여주면서 개인 물량을 받았는데, 오늘 장에서도 그 물량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물량 소화가 끝난 이후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반등 쪽으로 분위기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정책적인 측면과 더불어 실적이 올해 양호하기 때문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다시 기관들과 외인들이 많이 내려왔네, 싸다. 그럼 이제 개인들의 물량 빼서 볼까?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열려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매수가 아니고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세요. 반등이 나올 때. 아셨죠?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오늘 다시 막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격 측면이 43,000원 위로 올라가면서 갑자기 많은 수량 들어와주면서 43,100원, 43,200원 막 뚫고 가면은 그때는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마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반등이 나올 때 매수해보자는 의견 주셨고, 이상로 멘토님은 의견 어떤 의견이세요? 예,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전문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LED 분야, 뭐 전문 쪽이죠. 자, 일단 서울 반도체, 제가 작년 9월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맥점을 한번 더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요 점이겠죠. 45,000원, 41,000원 요 사이에 요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하단에 지금 올라오는 선이 보이십니까? 바로 정별상에서 240선과 480선 두 가지의 이평선 자체가 상향 추세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장기적인 이평선 자체는 지금 지지를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1차적인 매집 구간이 들어갔던 부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가 안 나온다는 것은 세력이 이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서 있던 이 거래량의 큰 물량 자체를 우리가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바 지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분위기 자체는 지지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지금 서울 반도체는 오늘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X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서울 반도체 두 분의 엇갈린 의견인데요. 두 분의 의견을 잘 한번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삼성물산 매수해도 될까요? 9979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분 다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유 멘토님은 조정 후 반등이 오면 그때 매수해보고, 이상원 멘토님도 다음 기회에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 분 다 부정적인 안 된다는 의견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당장의 흐름 조금 굉장히 좋았지만 약간의 조금 흔들리고 있죠. 최근 들어 좀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좀 보이는데요. 이전에 좀 여러 가지 종목, 대형주 종목 중에서 좀 많이 먹고 나왔지만 지금은 약간 좀 조정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 피했다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거친 이후에 반등 나올 때 그때 좀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대형주들을 조금 약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차익 실현 때문에 제가 좀 X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도 오늘은 때가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조금 네. 쉬어갈 때죠. 일단 쉬어가줘야 됩니다. 쉬어가줘야지 또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만큼 계곡이 깊으면 당연히 산도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가 자체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앞서 있던 각보다 더욱더 큰 각을 이루면서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죠. 자, 박스권 상단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빠지는 분위기였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선이 바로 480선입니다. 자, 480선을 기준으로 해서 돌파를 못했고요. 대신 오버히팅이 발생을 했죠. 이익 실현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남아있는지 모르는 구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버히팅이 발생을 하지 않고 안에 잠재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오버히팅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지지는 단기적인 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여기 하단에 480선까지는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지금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실적 확인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릴 확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X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 두 분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하시니까요. 바닥 팁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또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한국정보인증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멘트는 좋은데 매수하면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유 멘토님은 좋지만 깨끗하진 않다. 이상원 멘토님은 지나간 버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김선유 멘토님 코멘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헷갈리실 것 같아요.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실적이 뭐 약간 뭐 주춤하는 흐름, 그래도 뭐 큰 흐름은 아니었고 올해는 실적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죠. 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상장한 지 6개월 미만 종목은 웬만하면 제가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도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를 잘 안 하는 성격인데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 뭐 다 좋은데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자면 뭐 전혀 관심도 없다. 시가총액 1,400억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금 관심을 안 보이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타 금융증 물량 샀다 팔았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최근 들어서 또 물량 다시 나가면서 뭐 만주밖에도 없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아주 주인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조금 상당히 많은 조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요. 주가가 좀 상승 쪽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테마성을 좀 띈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준 상태이고, 이를 통해서 또 매도세가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 좋긴 하지만 약간 조금은 그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X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도 오늘 한국정보인증 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지나간 버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추천해 드렸던 종목군이었죠. 그래서 어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 미리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제점은, 바로, 어느 정도의 음봉 자체를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걸 확인하고 산다는 거죠. 오르는 걸 확인하고 샀을 때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 자체는 우리가 손절선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한국정보인증은 세력가는 어제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벌써 10%가 오른 상태에 얘들은 10%를 운전할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오늘 샀다면 그 10%를 감내하고 난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전략을 짜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차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여기에 지지점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기적인 지지점이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차트의 가장 큰 맥점은 바로 어제 이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가격대 4,800원 부근에 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래서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정보인증까지 두 분의 바닥 팁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금바닥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분의 금바닥주는 없고요.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죠. 일진전기가 4.6%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KJ 이니시스는 조금 아쉽게도 7%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있네요.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솔로에타가 5% 높은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톱텍도 2.5% 수익권에 놓여있습니다. 네, 16일 편입했던 효성이죠.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동은 0.5%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 분의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김선윤 멘토님이 조금씩 더 올라오더니 21.76%까지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상로 멘토님 30%가 넘었습니다. 31%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기적이 있다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